박준규의 브리핑 6 내신문 여당 반장 박준규 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예, 모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치렀는데 예. 시당초 원래는 조문을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야당 대표들은 다 받았어요. 그렇죠. 예. 이해찬 대표도 아마 오늘 갔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 각국 대사들도 하셨고요. 그래서 최소한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이제 우호나 이런 친선을 위해서는 좀 그렇죠. 최소한으로는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사실 대통령이 항상 그 자리에 위치한다는 것 때문에 경우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의 주변 아주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신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할 땐 유경수 여사. 예. 그때도 빈소가 청와대에 차려졌었습니다. 아, 청와대였나요? 빈소가? 서울대에 있다가 예. 이제 조문객들이 어디에서 조문할 거냐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옮겼고 게다가 그게 이제 저격이라서 더 약간 그렇죠. 약간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사실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을 테고요. 그래서 이 경호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의지가 상당히 담겨서 가족장으로 3일장 치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야당 대표들이 이제 다 찾아갔는데 오늘 눈길을 끄는 그 야당 대표 한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 예. 근데 이분이 뭔가 제 느낌에는 자기 정치를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을 잘 챙겨달라는 그런 부탁인데 그 안에는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게 특별 사면을 해달라. 사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뭐 우리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정치 메시지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가능한가요, 사면이? 일단은 많은 그 친박 의원이나 친박계 지지자들은 애초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그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12월 25일 성탄절 특사를 좀 기대했었는데 그건 일단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3월 3일절 특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실 총선 전에 좀 특사라는 방식으로 좀 나와서 결집을 해보자 이런 시나리오, 자기들만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인 건 같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이게 뭐 음모론 같은 건데 그런 것도 들었어요. 뭐냐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사면을 하는 게 유리하다. 예, 저도 왜냐하면은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예전에 그 탄핵 시절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를 해야 되느냐 중심으로 아니면은 뭐 이제 버리고 새로 해야 되느냐 보수가 또 분열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여당 쪽에서 사면을 바라고 있다 내심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약간 말씀하신 대로 그 음모론이죠. 여하튼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이슈가 됐을 법한 그런 사안이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져서 지금 거론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이제 조의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잠시 있다가 이제 그 의미 그리고 게다가 미사일까지 방금 전에 쏴가지고 그거는 좀 의미는 그렇게 짚어보고 일단은 이게 뭐 앞으로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만한 내용인 건가요? 뭐 대체로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뭐 그 윤건영 국정 상황실장이 판문점으로 가서 직접 북한 어떤 인사로부터 받아서 그날 어제 저녁에 대통령한테 전달한 건데 최소한의 예의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 정도의 그 어떤 관계 완전히 끊어진 거 아니다. 이런 메시지 정도로 해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뒤에 그거는 저희가 전문가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미사일과 조의문이 동시에 날아온 것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뭐 원래 바람잘 날이 없는 정당이긴 했는데 인재 영입 가지고 지금 오늘도 계속 시끄러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인재 영입 전부터 과연 누구를 할 거냐, 이걸 누구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발표하기 이전부터 박찬주라는 이름이 나왔고 또
우리가 귀에 익는 김영철이라는 이름도 나왔었습니다. 김영철, 예. 탤런트죠. 예, 개그맨 김영철 씨 아니고 탤런트 예. 김영철 씨죠. 예. 옛날 궁예로 나왔던 그 그렇죠. 탤런트인데요. 일단은 그 김영철 탤런트 김영철 씨는 일단 본인은 부인했다, 아니 거절했다 이렇게 거절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제안이 간 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제안은 많이 간 걸로 저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박찬주는 맞은 거죠, 예상대로.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선출직 최고위원들 5명이 모여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잘 읽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취재를 더 해본 결과 예.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뭐가 거리가 있었나요? 우리는 그 박찬주 씨를 영입하면 안 된다라고 이해할 만한데 예. 그건 아니었어요. 1호로 영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 1호. 영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영입은 하되 1호로 얼굴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양반을 얼굴 간판으로 내세우고 총선을 치르기엔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기자들이 이 명단에서 이 박찬주 씨가 빠진 것이 이제 완전히 배제를 한 거냐라고 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펄쩍 뛰면서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요즘 제가 알아본 바로도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애를 써서 모셔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공을 들였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뭐 3고 초려가 아니라 10고 초려를 했다. 10고 초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본인도 그 얘기를 했고요.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 박찬주라는 소위 그 갑질 논란이 있었잖아요. 공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그 한국당 내 분위기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질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 탄압에 의해서 그런 거지 이게 크게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어떤 그 법적인 그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또 뇌물 의혹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 판결이 제소가 된 것도 아니었고요. 이런 것들로 봐서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문제냐, 의혹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면 국민 정서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제 뭐 조국 전 장관 사건도 그랬잖아요. 아직 이제 법리적으로 다툼을 해봐야 되지만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정서적으로 너무 괴리가 있다. 교육 문제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겪었는데 자유한국당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뭐가 문제야? 갑질 그렇죠. 뭐 실제 갑질한 것도 아니고 모가청 좀 담그겠다고 그게 문제야? 국민한테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만해진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 황교안 대표가 그 올해 2월에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로 쭉 행보를 보게 되면 사실 지난 9월쯤이 가장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장외 집회를 끝내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국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어려웠던 그 장외 집회가 불이 붙기 시작했고 지지율도 그때부터 그때 많이 올랐죠. 어찌됐든. 그러면서 현재의 이 높은 지지율과 또 국민적 지지, 그러니까 지지층의 지지를 본인의 성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내가 잘해서 지금 다 오른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업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입 대상들을 몇 면을 보니까 이제 메시지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들을 영입을 하는 게 이게 키워드라는 게 이게 반문이라고 이제 가져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디서는 이제 문재인 안티테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보면은 그 한 명 한 명이 뭐 언론 또는 경제 또는 그 미래의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인데요. 대부분이 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비판적인 그런 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원자력 전문가가 뭐 전문가가 있다든지 경제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 복지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 그쪽으로 이제 포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 이제 총선에서 혁신 공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대부분 이런 안티테제만으로 승리를 거두기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야당이었던 문재인 대표가
인재 영입위원장이 돼가지고 1호로 했던 게 표창원, 예. 2호가 양양자, 예. 이제 삼성전자 고졸 출신의 삼성전자 임원까지 된 스토리가 있는 분이죠. 스토리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뭔가 꿈과 희망 뭐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 그 4년 전에를 보면은 뭐 그때 뭐 이준석 뭐 예. 이런 뭐 한나라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서 혁신의 분위기를 좀 포장이라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은 안티테제로 이렇게 문제 반문으로 간다라면은 이게 패착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반문도 있고 잘 이렇게 뜯어보면 또 친박 그림자도 있습니다. 아, 친박. 예, 보면 윤창현 교수도 친박 그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요. 예, 예.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연금 전문가도 예. 그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선택적 복지 관련된 내용을 입안했던 분이시고요. 예, 이런 분들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그림자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친박과 반문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것도 중도층의 어떤 그 기대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은 어떤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워딩이 그러니까 사과는 아니고 네. 유감 표명을 했고 실제 기자들이 이거 사과냐라고 물어보니까 워딩 그대로 해석해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는 11월 초에 기자간담회를 하려고 했다가 예. 워낙 그 쇄신에 대한 요구, 그 또 조국 사태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 표명 요구 이런 것들이 거세지다 보니까 날짜를 당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사과 수위, 유감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우리도 기대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요. 또 특히 중요한 대목은 그렇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에 예. 대한 부분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쇄신을 그렇군요. 할 거냐, 당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 몇 명의 그 추가적인 불출마 선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고 정도. 그걸로는 좀 여당으로서의 어떤 변화된 모습 또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죠.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둘 다 약간 쇄신의 폭이라는 게 매우 지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의 분열하면 패한다. 이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해찬 대표가 지난 선거에서 사실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경선 평가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하위 20%에 걸려서 공천을 못 받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같이 겹치면서 좀 안정적인 그 선거 운영, 공천 운영 이것에 좀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민주당도 어쨌든 이제 인재 영입에 지금 착수한 상태인데 그렇죠. 혹시 뭐 거론되는 인물이나 뭐 있나요? 그런 게? 그 어느 분야, 컴퓨터 게이머 분야다, 이런 쪽의 얘기는 종종 들리지만 구체적인 인물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름까지는 안 나왔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보면 구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구하기 어렵다. 아니 왜 여당인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참신하고 우리의 비전과 맞다고 해서 제안을 하면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거부를 한다고요? 예. 국회의원은 시켜주겠다는데도? 사실 데리고 와도 국회의원을 시켜주겠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예, 어찌됐든. 그 여하튼 대표나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영입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례대표의 이제 앞순위에 배치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들어오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예. 그런데 요즘 장관들도 많이 거부를 한다고 하니까 인사청문회 때문에 인사청문회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한 약간 혐오 또는 거부감 이런 게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과연 참신한 인물을 잘 데리고 올 수 있을지 사실 퀘스천입니다. 그렇네요. 이럴 때 다른 정당이 좀 이렇게 분발해서 그렇죠. 이렇게 혁신을 잘하고 이렇게 뭐 인사를 영입하면 될 텐데 바른미래당도 지금 저 모양 저 상황이고 어쨌든 되게
전체적으로 뭔가 정치권이 지지부진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좀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민주당 박준규 기자 같은 박 반장 같은 분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좀 쇄신을 일으켜야 되지 않나요? 좀? 예, 제안이 아직 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다른 정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심상정 대표가 대표 연설을 했고 예, 오후에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한동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약간 잦아드는 느낌이에요. 예,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은 사실 국민적 반발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 뭐 이미 본인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한 건데 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이것은 산술적으로는 틀리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뭐 게다가 세비까지 동결을 하고 한다니까. 예, 그러면서 세비 동결, 뭐 보좌 진수 동결, 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사실 돈이 아까워서 국회의원을 줄이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국회의원들이 일 좀 해달라. 지금 국회 안에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만 15,000개가 넘는데 예. 좀 민생 법안 좀 처리해주고 서로 좀 싸우지 마라. 뭐 이런 요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만 된다면 차후에 정수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까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일 수도 있는데 양당이 지지부진한데 근데 정의당은 더 지지부진해요 지금. 그렇죠.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고 있어요 참. 예, 뭐 지금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양당 구도로 총선 체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선거제가 개편되지 않는 한 정의당이 많은 수의 의석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뭐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박준규의 브리핑 6. 예, 박준규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